안녕하세요. 엄마대학 이재숙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법칙에서 상응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보이는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은 내 생각 속에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제 경험에 비해서는 가장 큰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가장 크게 저를 움직였던 것이 이 법칙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즉,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안에서 생각했던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고 내 안의 것이 밖의 세상에서 이렇게 나에게 비춰지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많은 책에서 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무척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영적인 성장, 마음의 성장은 체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체험을 해야만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이야기를 보고 이해한다. 이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일 뿐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곧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이 그냥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비춰지는 것일 뿐 결코 이해하거나 안다고는 얘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끔 예전에는 친구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묻고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참 이해를 잘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물음을 하거나 걱정을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가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결국 그것은 저의 착각일 뿐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공감하거나 이렇게 이해한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경험이 비슷할 뿐 그래서 미루어 짐작할 뿐 그들에게 내가 진짜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은 이상 그렇게 그랬다고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듣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응의 법칙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거를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체험을 해서 그것이 정말 맞구나.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꾸려면 결국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을 바꿔야 된다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체험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해요. 내 안에 어떤 것을 발견한다는 건 그렇게 사실은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을 두고 동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지구가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동쪽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본부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고, 저랑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제가 그 창업을 돕고 또 같이 몇 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밥 먹던 이런 친구가 서쪽 지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쪽 지역에 있던 이 본부장이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동생하고 남편하고 막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 지역에 와서 이재석 본부장이 일을 그만뒀다. 자기랑 일을 하자라던가 제 주변에 와서 다 이렇게 영업을 하고 이랬던 거예요. 너무 이런 사업적인 이런 것이 너무 이제 명백하거나 이게 클리어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제가 본사에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그만두겠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내가 참 좋아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흔히 말하는 뒤통수를 맞고 완전히 이건 사업이 아니라 막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막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똥통이 빠진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안대교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얼마나 엉엉대고 소리를 내고 울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을까?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돼야 되고,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왜 내가 이런 똥밭에서 뒹굴러야 돼? 막 이렇게 원망을 했었어요. 그 원망이 이제 그게 달하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봤죠. 내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한참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 친구가 만들어준 똥밭에 빠진 것이 아니고 내가 똥이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단지 저 추진력도 약하고 열정도 부족해서 행동으로 못 옮겼을 뿐이고, 저 친구는 행동으로 다 옮긴 것뿐 결국 그 친구와 나는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내 마음을 아는 것 뿐인데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내가 너무너무 싫어했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했던 그 당사자, 그 똥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똥이었구나를 알고 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살을 앓았어요. 너무너무 그런 내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그런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슬퍼서 아무튼 한 2, 3일을 이렇게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른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밉지 않고 오히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찮은 인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친구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왜 연극을 보면 내가 주인공이라고 치면 나 주인공을 돋보기 위해서 악역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 1, 2, 3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친구가 내 인생에 와서 나를 위해서 악역을 맡아줬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어떻게 정말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자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본사로부터 이렇게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 친구는 결국 이 일을 못하게 되고 제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자기의 삶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 친구는 아마 자기 아이들한테는 좋은 엄마였을 거고 남편한테는 좋은 아내였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로 와서 악역을 맡아서 그런 일을 하고, 내가 그걸 알고 나니까 제 무대에서 이렇게 퇴장을 해준 거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밉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운하다거나 이런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고마울 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수치스러움, 스스로도 느껴지는 그 흔히 말하는 쪽팔림 막 이런 게 그게 다라는데요. 이런 거를 한번 체득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내 안이 세상이 표출이 되고 세상을 바꾸려면 내 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번 저희 큰애가 성적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이 68점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그 다음에 조금 해서 76점을 오른 거예요. 평균 점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어느 날 얘기했어요. 엄마, 나 76점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잘했다.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화를 내요. 엄마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얘기했잖아.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그런데 내 귀에는 넌 해도 그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휙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야, 엄마가 너 수고했다. 잘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삐딱하게 듣니? 왜 이렇게 부정적이니? 왜 엄마 마음을 몰라? 막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은 저렇게 들었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고요히 앉아서 이제 생각이란 걸 했죠. 이제 명상에 들어간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명상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런 환상 같은 것이 느껴져요. 깊은 바닷물이에요. 깊은 조용한. 그래서 까만지 짙은 푸른빛인지 그런 깊은 바닷물 속에 이렇게 석 제가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거미줄처럼 얇은 실이 그 바다 밑으로 쭉 내려가죠. 바닷물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맨 밑에 가니까 아주 정말 조그마한 씨앗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뭐냐면, 저 녀석은 해도 저거밖에 못해. 지 동생은 평균이 99.8인데 저거는 70 몇 점 맞고도 잘했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그 생각 덩어리가 있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나도 나한테 속는구나. 내가 나를 속이는구나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강의하고 뭐 학부모 강의도 하고 이래서 그냥 쿨한 엄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엄마인 줄 알았는데 제 마음 밑바닥에 저를 속이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정말 하찮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너무 딸한테 미안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어떻게 딸은 내 마음을 알았을까? 나는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쟤는 어떻게 내 저 깊은 바닷속 저 밑바닥에 나도 모르게 나도 속이는 그 작은 그 마음을 알았을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동화 생각나세요? 어디 왕궁에서 왕자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그 왕비가 침대 밑에 작은 이렇게 씨앗을 놓고 그 위에서 후보자들을 재워요. 그런데 다 잘 잤다고 하는데 한 그 공주가 너무너무 등이 베개서 못 잤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왕이 이 공주를 며느리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는 지금은 알겠어요. 내 마음속에 조그맣게 있는 그것조차도 느낄 수 있는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딸에게 사과를 했죠. 그리고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나도 속이는 사람이었더라. 네 덕분에 내가 이런 거를 발견했어.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진심으로 너를 대할게. 그러면서 사과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예, 많지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막 교통이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차가 막 끼어들고 갑자기 막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저는 얼른 제 마음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세상은 그대로야. 단지 네가 지금 복잡하고 뭔가 심란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빨리 정리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 제가 제 마음을 빨리 이렇게 추스리고 나면 다시 교통 흐름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변이 어수선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럴 때는 저는 얼른 저를 봐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이렇게 나에게 세상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가. 이거는 체험을 하면 정말 신기해요. 내가 그걸 알고 나면 주변이 정리가 돼요. 내가 똥밭에 구른 줄 알았더니만 내가 원래 똥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제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면 주변이 막 정리가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제 주변 사람도 바뀌고요. 제 상황도 바뀌고 어떤 흐름들이 막 이렇게 바뀌는 거 정말 느껴집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이는 게 나라고? 내가 저 남편, 저 꼴도 보기 싫은 저 남편이 내 모습이라고? 말도 안 듣는 저 애들이 내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억울하시고, 열불나고,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키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칙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저에게만 적용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옛날에도 세종대왕 시절에도 적용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적용이 되고 아프리카, 북극, 남북 어느 사람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것이 내 안의 표현이라는 거를 이게 정말 법칙이라면 정말 그러한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거를 깨닫고 나면 그리고 그걸 발견하시고 나면 이렇구나 하고 알고 나면 법칙을 알면 어때요? 사는 게 쉬워져요. 신호등을 건널 때 초록불은 건너고 빨간불에서 멈춘다는 걸 알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요. 차가 많아도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차들을 덜어내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그거를 내가 적정하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마음의 법칙을 알고 나면 사는 게 편안해져요. 예, 사는 게 즐겁습니다. 교통신호를 알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이 좀 편안해져요.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체험만
하셔야 돼요. 체험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상응의 법칙, 내 안의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정말? 왜? 이렇게. 어떤 거는 너무 커서 지금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험적으로 작은 것들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 전에 나의 진심을 진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 깊은 바다 밑에 있는 그 작은 정말 바늘끝 같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알아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능력이 있으시면 아마 여러분은 그게 좀 쉬워지실 거고, 그리고 작은 마음도 수시로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 마음을 수시로 발견할 수 있으면 주변 환경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제 생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이 법칙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는 사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도 꼭 신기한 이런 삶을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편안하고 사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이런 현상들이 정말 재밌구나.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진짜로 좀 조금씩 알아가겠구나.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